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텐서플로우 코딩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기본 문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직접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하냐? 먼저 크롬 브라우저에 본인 계정,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실습할 때 콜랩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을 텐데 그냥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텐서플로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로 들어가셔서 실습 파일 있으시죠? 그 실습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텐서플로우 기본 문법의 이해라고 하는 파일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IPyNB,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 혹은 주피터 노트북 실행 파일인데 이 파일이 이제 구글 콜랩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앞에 실습에서 보셨던 것처럼 콜라보레이터리 창이 바로 뜨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처럼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이 구글 드라이브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을 거예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른 다음에 거기서도 또 설정, 3개 중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또 메뉴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앱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앱 관리 보시면은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라고 보일 텐데 여기에 기본값으로 사용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기본값으로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까만 창 없이 바로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창이 뜨게 됩니다. 잠깐 로드하는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위에 메뉴를 잠깐 볼게요. 그럼 런타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거기에 런타임 유형 변경에 가시면은 여기에 하드웨어 가속기라고 되어 있고 GPU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논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바로 GPU로 바꿔주시면 이제 GPU 서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서버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접속하는 방법은 어떤 셀이든지 하나를 이걸 화살표를 클릭하든 아니면은 Shift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하든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걸 눌러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할당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눌러 놓고 나서 나 모르고 GPU로 설정 안 했네? GPU로 이제 바꿔야지 라고 하면은 그때서 바꾸면은 그때는 여기 런타임에서 런타임 초기화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미 CPU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유형 변경으로 GPU로 바꾼다고 GPU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화를 하면은 접속이 끊기게 되고 다시 그 다음에 GPU로 바꾸고 다시 연결을 누르든 셀을 실행하면은 새로운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때 GPU 서버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GPU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그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문법이라는 게 어떤 언어든지 문법이 사실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재밌는 게 계속 나올 거고요. 그 재밌는 걸 위해서 배워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씩 제가 최대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실제로 많이 쓰일 법한 것들만 모아서 일종의 튜토리얼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문법을 좀 익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돼요.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임포트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import tensorflow as tf 이 창을 잠깐 닫겠습니다. as tf라고 하시면 되고 이걸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텐서플로우가 임포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t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랑 굉장히 같이 많이 사용되는 그 라이브러리가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import numpy as np라고 해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아래에 있는 케라스를 사용할 겁니다. tensorflow.keras 이렇게 들어있는 그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하면 tensorflow에서 그 밑에 있는 keras를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걸 안 해도 tf만 임포트하면 tf.kera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tf.을 떼고 단독으로 keras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텐서플로우는 2.3, 케라스는 2.4가 콜라보레이터리에 자동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텐서플로우는 이름에서도 써져 있다시피 텐서가 기본이 됩니다. 텐서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모든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텐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차원을 갖는 어레이를 텐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모든 연산은 기본적으로 텐서들 간의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에 있는 어떤 API, 뭐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들은 다 텐서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플로팅 포인트, 인트, 뭐 스트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쉐입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해봐야 잘 안 들어오실 테니까 직접 보면요. 이렇게 제일 기본적으로 컨스턴트, 상수 타입의 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tf.constant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뭐 행렬이죠. 행렬, 2차원 행렬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x 하면은 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타입 x를 찍어라 라고 하면은 얘 타입이 뭔지를 알려주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시면은 실행을 하면은 프린트 한 거는 이런 정보가 나오게 돼요. 프린트에 요 값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쉐입이 2,2, 2행 2열의 행렬이고 데이터 타입은 요 원소 하나하나는 플로팅 포인트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x라고 하는 거는 뭐 텐서플로우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텐서다. 텐서라는 클래스에 속하는 애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텐서에는 d타입과 쉐입, 데이터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쉐입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 따로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x.d타입, x.shape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쉐입과 d타입이 따로따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numpy의 numpy n dimensional array, numpy nd array라고 하는 요거나 아니면 리스트,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2차원 행렬을 표시할 수 있는 2차원 배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표시할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을 텐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보면 하나 위에 거는 numpy nd array라는 클래스에 해당되고 밑에 거는 리스트에 해당이 되죠. 이거를 텐서로 바꿀 때는 convert to tensor라고 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tf.convert to tensor 해서 두 개를 넣어주시면은 걔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바뀐 후에 타입을 출력해 보면 이제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이 이거 텐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numpy 어레이나 리스트를 텐서로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텐서를 numpy 어레이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np.array하고 텐서를 넣어주시거나 x하고 x.numpy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둘 다 numpy 어레이로 변경이 된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타입을 출력해 보면 클래스가 numpy.nd 어레이로 x는 아까 텐서였는데 지금은 x.numpy 하니까 타입이 numpy nd 어레이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랭크. 우리말로 하면 뭐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랭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텐서의 랭크는 number of dimension이다. 몇 차원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더나 디그리, 뭐 n 디멘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랭크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랭크 0인 애는 랭크 0인 텐서를 스칼라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 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tf.constant하고 그냥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랭크가 4죠. 그래서 쉐입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상수인 경우에는 쉐입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거랑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밑에 있는 랭크 1짜리 텐서인데 이렇게 괄호를 하나 묶어서 대괄호를 묶어서 2, 3, 4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넣었는데 이 랭크 1짜리 텐서를 해보면은 이렇게 쉐입이 1차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도 만약에 위에 거 요거는 그냥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은 얘도 이제 랭크 1짜리 텐서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이거는 랭크 0짜리 상수고 얘는 벡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랭크 2, 랭크 2짜리 텐서는 이렇게 2차원 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랭크 2의 텐서는 행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출력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 3부터, 3짜리는 이제 3부터는 그 이상을 원래 텐서라고 부르고요. 1차원은, 그러니까 0차원은 스칼라, 1차원은 벡터, 2차원은 행렬, 3차원부터는 이제 다, 그 이후는 다 텐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이제 3차원 텐서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쉐입이 3,2,5인데 그게 요 세로가 2고 가로가 5인 얘가 3개 있는 구조. 이것도 좀 비슷하죠. 이걸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쌓은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초에 3차원 데이터 자체가 3차원으로 생겨서 네, 여기가 하이트, 여기가 위스,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이미지나 뭐 이런 어떤 그런 3차원 데이터면 여기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뎁스나 채널 이렇게 부르는데 가로, 세로, 그리고 뭐 깊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의 데이터 혹은 이렇게 2차원 데이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우리가 앞에서 배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학습할 때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몇 개를 뽑아서 하는데 만약에 배치가 데이터 자체가 2차원인데 그게 배치가 3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그림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데이터의 쉐입이 3,2,5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보면은 일단 쉐입이 있죠. 쉐입은 앞에서 여기 3,2,5처럼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랭크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시스 보통 우리말로 번역하면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요 3이라는 게 0번 축이고 이게 1번 축, 이게 2번 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시스 0이라고 하면 0번 축에는 원소가 3개 있다. 1번 축에는 2개 있고 2번 축에는 5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라는 거는 토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뭐 매트릭스든 텐서든 그 안에 있는 숫자가 전체 다 몇 개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tf.zeroth라고 하면은 요런 여기다가 그 뒤에다가 쉐입을 써주면은 이 쉐입 3,2, 4,5 4차원짜리 텐서를 만들어 주세요. 대신에 거기 숫자를 다 0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게 tf.zeroth라고 하는 건데 요걸 쓰시면은 이렇게 4차원 텐서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서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은 네, 모든 엘리먼트는 지금 tf.zeroth 하면 기본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숫자로 채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 차원은 4고 랭크가 4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쉐입은 3,2, 4,5 그 다음에 엑시스 0번 0번 축을 따라서 있는 0번 축에 있는 원소는 3개다. 제일 마지막 차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마이너스 1은 제일 마지막 걸 얘기합니다. 원소에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 축에 있는 원소는 5개다. 그쵸? 요거죠, 요거. 0번 축, 1번 축, 2번 축, 3번 축일 때 요 3번 축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5개가 되겠죠. 토탈 넘버는 이걸 다 곱하면 되겠죠. 다 곱한 120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특성들을 갖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4차원인 경우에 이제 이런 순서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이미지를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약간 순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해. 위스랑 하이트 순서가 바뀌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은 항상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텐서플로우에 어떤 연산에 집어넣을 때 데이터가 몇 차원짜리 데이터가 들어가든지 간에 내가 몇 차원짜리 텐서를 입력으로 넣어주지 간에 제일 첫 번째 차원은 무조건 데이터의 개수랑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배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배치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일 앞에 차원은 배치 사이즈 그 다음이 보통 이제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면은 세로부터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하이트 그 다음에 위스 그 다음에 피처스라고 써져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뎁스나 채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4차원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쉐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네, 연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텐서를 만들 때는 tf.constant 하는 방법도 있고 tf.ones, zeroth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es라고 하면은 이름에서도 예측이 되시겠지만 다 1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2행 2열짜리 행렬을 만드는데 거기 1로 채워줘. 근데 뒤에다가 0.2를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숫자에다가 다 0.2를 곱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제로스라고 하니까 다 0으로 채워졌겠죠.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만든 거는 1로 채웠는데 거기다 0.2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0.2로 채워지게 되고요. 쉐입은 2행 2열이고 역시 제로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4층 연산에 대해서 해볼 건데 텐서 간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호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는 거는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을 해주게 돼요. 자, 얘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개 행렬을 했는데 하나는 2로 채워져 있고 하나는 6으로 채워져 있는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네, 이 행렬들을 밑에 보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건데요.
먼저 덧셈을 해주는 방법은 밑에처럼 그냥 더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위처럼 tf.add 해서 두 개를 넣어주는 방법 둘 다 가능합니다. 그냥 더하기를 해도 위에처럼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바꿔서 연산을 해줘요. 뒤에 점 numpy 붙인 거는 그냥 텐서를 출력하면은 막 쉐입이랑 데이터 타입이랑 다 나오니까 그 나오는 뒤에 붙어 나오는 거 보기 싫어서 그냥 numpy로 바꿔준 거고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거고요. 뺄셈도 마찬가지. 곱셈, 나눗셈, 곱셈 멀티플라이, 나눗셈 디바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렬은 곱셈이 그냥 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두 개 행렬을 곱하는 방법. 그 행렬 곱을 하는 방법대로 여기서 곱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덧셈을 하면은 그냥 8888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원래 행렬 덧셈이 이렇게 하는 거죠. 뺄셈도 마찬가지. 6에서 2를 뺐으니까 6에서 2를 뺐으니까 4444가 나올 거고요. 곱셈이 이제 중요한데 곱셈은 그냥 같은 제일 첫 번째 있는 2랑 여기 있는 6이랑 곱하고 그 옆에 있는 2랑 6이랑 곱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리에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2, 12, 12, 12가 나오고요. 나눗셈도 333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 기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행렬 곱은 어떻게 하냐? 행렬에서 원래 행렬과 행렬의 곱셈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런 연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행렬 연산은 tf.manmul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요. 혹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 골뱅이 표시라고 하죠. 이 at이라고 하는 이 골뱅이 표시를 써주시면은 이게 행렬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곱셈한 거랑 다르게 이렇게 24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에 대해서 봤는데 이 연산들을 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 연산에 들어가는 애들은 모두 다 텐서여야 돼요. 텐서 타입만 연산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numpy랑 꽤 많은 부분에서 호환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텐서랑 numpy ND array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automatically compatible 그러니까 호환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100%는 아닙니다.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텐서로 바꾸는 게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numpy array가 들어가도 텐서로 알아서 변환해서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mp.once라고 하면은 tf의 tf.once처럼 numpy에도 numpy array로 다 1로 채운 3행 3열의 이런 행렬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얘를 출력해보면 당연히 numpy array겠죠. 근데 tf.multiply에다 넣고 여기다가 10을 곱하세요 라고 줬어요. 근데 tf.multiply는 tensorflow에 있는 연산이니까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numpy array를 넣은 거죠. 그럼 연산이 되느냐?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텐서라고 하는 결과는 이름에서도 제가 써놨다시피 텐서죠. 이제 tf.multiply의 결과니까 텐서인데 그럼 numpy 연산에다 텐서를 넣어도 되냐?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요. 서로 다 호환이 돼서 연산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